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대학생인 지연이 살고 있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마을로 내려온 지연은 평소와 달리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뒷산에 있는 폐가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었다. 지연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이 무섭다고 들어왔지만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소문이 나왔을 때 지연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지연과 그의 친구들은 해가 질 무렵 용기를 내어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진입로조차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부서진 나무 울타리와 깨진 창문이 그 집이 얼마나 오래되고 황폐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폐가에 도착하니 이미 주위는 어둑어둑해졌다. 친구들과 함께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대로 불길하게 어두웠고 집안 곳곳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과 그림들이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지연은 뭔가 이상한 찝찝함을 느꼈지만 겁내는 친구들 앞에서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러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모두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면서 한 발 올라가 보았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한 방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그 방에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피아노는 먼지가 쌓여 사용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피아노를 가까이 보기 위해 한 발 더 내딛었다.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저절로 눌리며 음산한 소리가 울렸다. 방 안에 있던 친구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지연 또한 소름이 돋았다. 누구도 피아노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포를 더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왼쪽 어깨 위로 누군가의 한기를 느끼며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지연은 창백한 얼굴에 여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여자는 천천히 입을 열어 짧은 속삭임을 내뱉었다. 제발 돌아가. 그 말과 함께 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지연도 정신을 차리고 따라 나섰다. 폐가에서 나온 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모두들 아직도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슬픈 눈망울이 잊혀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지연은 마을의 할머니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아이를 잃은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이의 죽음 이후 미친 듯한 슬픔에 빠져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아이를 기다리는 여자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날의 슬픈 눈망울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하며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계했지만 지연은 홀로 가만히 다짐했다. 언젠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기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학교와 거리가 꽤 되었지만 저렴한 월세 덕분에 그곳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낡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지낼 만한 곳이었다. 굳이 여기서 살아야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 아파트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공부에 바쁜 대학생들이 술자리에서나 하는 이야기겠지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룸메이트였던 지훈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어젯밤 누가 내 방문을 열고 나온 것 같아. 너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그럴 리 없다고 답했다. 그도 잠결에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둘은 점점 불안해졌다. 지훈이는 종종 누군가 그의 방에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거실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거실로 가보았지만 항상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거실에 서 있었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을 지나쳤다. 갑자기 그 사람이 뒤돌아보았다. 정말 낯선 얼굴이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매우 컸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인터넷에서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몇 해 전 어떤 여자가 그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으로 죽었다고 했다. 그녀는 외로운 삶을 살았고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뒤에 그녀의 원혼이 아파트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며칠 후 지훈이가 기숙사로 이사갔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덕분에 아파트는 나 혼자 쓰게 되었다. 사실 나도 무서워졌지만 당장 이사 가령 편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을 더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공부를 하다가 졸음이 쏟아져 잠시 눈을 붙였다. 눈을 떴을 때 어두운 방 한가운데에서 기이한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꿈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너 나를 기억해. 갑자기 추운 기운이 방을 휩쓸었다. 공포로 몸이 굳은 나는 간신히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로 나오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밤늦게 택시를 불러 학교 후배가 살고 있는 기숙사로 갔다. 그녀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길로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집을 나왔다. 이후 다른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그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나는 가능하면 그런 소문이 있는 곳은 피하고 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종종 꿈속에서 날 괴롭힌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꿈이자 착각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수백 년 된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불행한 일을 경험했거나 종종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관한 전설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과거에 이 집에 거주하던 가족이 모종의 이유로 집단 자살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집주인이 금지된 의식을 시도하다가 귀신에게 씌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두려움과 기이한 사건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대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채 직접 탐험을 하기 위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탐험대는 총 5명, 각자 카메라와 녹음기, 손전등 등 탐사 장비를 든 최후기롭게 폐가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탐험을 통해 유령의 존재를 증명하고 심령 현상을 직접 촬영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고 달이 구름에 가려 흐릿해진 어느 날, 이들은 마침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폐가에 들어섰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빛으로 살펴보니 집 안은 낡고 먼지투성이었고 벽에는 습기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학생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온갖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험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학생은 계단을 오르던 중 발목을 비틀어 쓰러졌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후로 계속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런 와중에 녹음기에서는 정체 모를 속삭임이 들려왔고 카메라, 렌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등 뒤를 스쳐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방을 확인하던 중 친구들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으로 보이는 책이었는데 그 안에는 불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는 과거 집주인의 것으로 그가 어떤 불가사의한 의식을 시도한 후 자신을 쫓아오는 무엇인가로부터 숨으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깊어가며 불안감이 더해졌고 학생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결코 이방인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여러 시도 끝에 뒷문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한밤에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탈출한 후에도 그 집의 악몽은 학생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렸고 종종 주변에서 흐릿한 사람의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빛이 없을 때 귀에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은 더욱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집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했고 그 폐가는 더욱더 쓸쓸히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집에 얽힌 새로운 소문이 들려오곤 합니다. 과연 그곳엔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듣는 이마다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체로 공포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집은 아직도 그곳에 있으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여전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